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원, 이제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은, 자, 순열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순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가 있게 돼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자, 라디오, 요즘 학생들 라디오 잘 안 들을 텐데, 자, 라디오 방송에서 신청곡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신청곡을 선택하고 그 순서를 결정하여 방송을 하겠지. 노래를 틀 때도 첫 번째 노래는 이걸 틀고 두 번째 노래는 이거 트는 순서를 결정을 할 거야, 그치? 자, 결국 선택하고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상황에서 순열을 사용하여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열기 한번 보면은, 자, 오늘 고등학교 방송부에는 점심시간에 가요, 국악, 클래식, 팝송의 요 네 가지 분야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한 분야에 한 곡씩 차례대로 방송을 합니다. 요 용어들이 다 좀 되게 중요한 건데, 요 네 개의 분야 중에서 두 개를 뭐 한다? 선택해서 한 곡씩 차례대로 방송을 한대.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다는 거니까 요 단어의 의미에는 순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요 순서.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어쨌든 두 곡을 선택을 했는데 요 두 곡 선택한 걸 갖고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차례대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개의 분야 중에서 두 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차례대로 방송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야.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노래가 네 개 중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요를 골랐으면 가요 다음에는 세 개가 남지. 그럼 두 번째 분야는 몇 개 남아? 세 개 남지. 그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를 고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세 가지를 고를 수 있고, 이게 지금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우지. 잇따라.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차례대로 방송을 하는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생각열기에서 첫 번째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두 번째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분야를 제외해야 되겠지. 가요를 또 트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3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4개의 분야 중에서 2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차례대로 방송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배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3, 12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 옆에 있는 그림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수영도라고 하지. 수영도. 이렇게 수영도, 트리그래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를 수영도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 결국은 두 개를 선택해서 차례대로 방송한다는 거니까 순서를 갖는다는 거.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라고 합니다. 순열.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라고 하고,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npr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p는 원래 순열을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permutation. 그래서 p를 따가지고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거를 순열의 수라고 하고 npr로 습니다. 자, 그럼 이제 NPR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봐야겠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에서,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n가지겠죠. n가지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n가지.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고른 걸 제외 한 개를 빼야 되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이미 첫 번째 자리에 놓인 것을 제외한 n-1가지. 그럼 세 번째 거에는 뭐겠어? 2개를 뺀 n-2가지. 그 다음은 3개를 뺀 n-3가지. 이렇게 차례로 곱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차례대로 생각을 하면 r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이미 택한 r-1개를 제외한 n 빼기 r-1, 즉 n-r 플러스 1가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r번째까지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n가지, n-1가지, n-2가지, 점점점 r번째까지는 n-r 플러스 1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다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순열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1 쭉 곱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주는 게 공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 자, 순열의 수는 아까 정의한 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라고 해서, 자,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 총 r개가 있는 거야. 그치? 왜냐면 이렇게 r-1개, 사실 n은 n-0이잖아. 그래서 0부터 r-1개까지야. 0부터 r-1까지 총 r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확인하게 한번 보면은 이제 5p3을 구하는 거거든. 5p3.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건데, 그럼 공식대로 써자.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r이 3이니까 어디까지 곱해야 돼? 5-3 플러스 1. 그러니까 3까지 곱하는 거지. 3까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5p3 구할 때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 5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몇 개 곱한다? 3개 곱한다. 3개 곱한다고. 3개. 3개는 여기 있던 거지. 3개. 요 3개인데 요 차례를 곱할 때 커지면 안 되고 작아지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3개로 곱하는 거지. 자, 이것도 보자. 8p. 자,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8개 있고 그 다음에는 7개 있겠지. 이렇게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8가지, 두 번째 7가지. 자, 그래서 총 5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고르는 거야, 차례로. 그래서 8 곱하기 7 이렇게 2개를 쓰는 거지. 자, 4p. 자, 이것도 4부터 시작해서 2개 일렬로 곱하는 거. 4 곱하기 3 12가 되는 거고. 자, 10p3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3개를 택해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처음에 10개 고를 수 있고 그 다음 9개, 그 다음은 8개 이렇게 3개 고를 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720 이렇게 된다. 자, 7p4도 7개 중에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7 곱하기 그 다음은 6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 5, 4, 20, 120, 84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 나누기 한번 보자. 자, 준혁이네 학급 학생들은 다음 달에 진로 체험 캠프를 참가를 한대요. 자, 준혁이는 방송인, 교사, 경찰관, 작가, 간호사, 농업경영인 총 6개 체험 분야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차례대로 체험한다. 이게 포인트. 3개만 선택해서 차례대로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순열 개념을 적용을 해야 돼. 순열은 순서의 개념을 포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준영이가 체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다고 했어.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총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의 개념을 한번 본 거고요. 이제 순열의 수에 대한 공식 두 번째 게 또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계승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돼. 계승. 그래서 계승을 한번 살펴보자.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우리가 r개를 택할 때 r개를 택하여 배열하는 게 npr이었잖아. 근데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하는 순열의 수는 그러면 npn이라고 쓰면 되겠지. npn.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이제 n-r 플러스 1인데 r도 n이니까 n-n 플러스 1,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래서 1까지. 그래서 이 식의 우변에 있는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곱, 1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의 곱을 뭐라고 한다? n의 계승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기호로
n 팩토리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npn. 자, npn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점에서 1까지 총 n 팩토리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npn. 자, 한편 이제 r이 0과 n 사이일 때, 그러면 즉 npr의 공식을 우리가 앞에서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걸 계승을 사용해서 공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자, npr은 우리가 공식이 이거였죠. n-1 n-2 점에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게 npr의 공식이었는데 여기다 계승을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에 n 팩토리알을 써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1까지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란색 부분을 세로 더 곱해주는 거야. n-r부터 1까지. 그럼 분자에다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만들어야겠지. n-r부터 1까지. 자, 그러면은 이 분자는 뭐가 돼? 결국 n부터 1까지 쭉 곱한 거니까 여기는 n팩이 되는 거고 여기는 n-1부터 n-r부터 1까지 쭉 곱한 거니까 여기는 n-r 팩토리알이 된다. 그래서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유도를 할 수가 있었네. 0과 n 사이일 때. 자, 이제 0과 이제 우리가 0과 r이 0일 때랑 r이 n일 때는 체크를 안 해봤잖아. 그러면 r이 0이라고 해볼까? 우리가 첫 번째로 r이 0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np0은 그러면 n팩분의 n팩이거든.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였으면 좋겠어. 우리가 딱 우리가 요 공식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게 똑같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1이 됐으면 좋겠지. 1이 되면 딱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n팩분의 n팩 1이 나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np0을 우리가 1로 정의를 하자. 사실 0이라는 건 없잖아. 왜냐면은 np0의 뜻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택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지. 안 되는데 우리가 0을 대입할 때 이게 1이라는 우리가 공식을 대입을 실제로 해보면은 1이라는 값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np0을 1로 정의를 하면 요 공식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또 반대로 이제 두 번째 r이 n일 때도 해볼까? 그러면 npn이네. 자, 이거는 n 팩토리얼 분의 분모는 n 빼기 n이니까 0 팩토리얼이지. 자, 이게 뭐가 돼야 돼? 얘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npn은 뭐였냐면 n 팩토리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같아 버려야 되는데 0 팩토리얼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우리 0 팩토리얼이 0부터 곱하는 건데 0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0 팩토리얼을 우리가 1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 식이 만족을 하겠구나. 그래서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야, 정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공식이 만족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승에 대한 공부를 해서 순열에 대한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오지. 자, npn, n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0 팩토리얼은 1이고 np0은 1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따라서 npr은 이제 다 성립을 하는 거야. n-r 팩분의 n 팩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되는 거고 9p3 그치? 이거는 뭐였어 아까? 그렇죠, 아까 n팩 n-r팩이니까 9팩 9 빼기 3 6팩 이렇게 되네.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9, 8에 72, 7, 14, 50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의 수의 공식을 계승으로 표현을 해봤고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예제 문제 별표 해놓고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하죠. 우리 앞으로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일 거야. 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구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민준이 총 이렇게 5명이 있대. 그래서 일렬로 앉아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동생과 민준이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동생과 민준이가 이웃하게. 자, 동생이랑 민준이가 이웃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웃하게 서로 붙어 앉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 동생이랑 민준이를 하나로 포대기를 싸. 이렇게 포대기를 싸서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걸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가 어차피 계속 묶어 다니니까 둘이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어쨌든 목적은 둘이 이웃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럼 결국엔 몇 명인 거야? 원래는 5명인데 묶어서 하나로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명이 있는 거야. 그럼 4명이 이웃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일렬로 앉는 거니까 4p4지, 4p4. 그래서 4p4를 해주니까 4 곱하기 이거 4팩토리알이지 여러분들. 0팩이니까 0팩 1이었잖아. 4팩토리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안 잰 게 뭐냐면 요 동생과 민준이가 꼭 이렇게 동생이나 민준이 이렇게 순서대로 앉을 필요 없지. 그렇지. 여기 민준이가 여기로 오고 동생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서로 위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4팩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요 4팩에다가 곱하기 동생 민준이가 서로 위치 바꿀 수 있는 2팩토리알. 동생이랑 민준이가 서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에서 2팩을 또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2니까 총 48가지가 최종적인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 끝에 앉는 거래. 자, 아버지랑 어머니가 양 끝에 앉아버리면 그 사이에는 할머니랑 동생이랑 민준이가 앉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할머니랑 동생이랑 민준이가 앉는 경우의 수는 여기는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3p3. 그러니까 3팩토리알이겠지. 3팩토리알. 이게 끝이면 안 되지. 또 뭐가 있어? 그렇지. 아버지랑 어머니가 양 끝에 앉는데 이게 아어가 어아도 되잖아. 어아. 그지?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지. 자, 이것도 위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3팩토리알에다가 2팩토리알을 곱해서 6 곱하기 2에서 총 12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밑에 있는 문제 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서로 다른 소설책 4권이 있고 난 서로 다른 시집 2권이 있는데 책꽂이에 일렬로 꽂으려고 합니다. 자, 시집을 양 끝에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시집을 양 끝에 꽂아야 되니까 이게 서로 다른 시집이야. 어쨌든 시집이 뭐 A랑 B라는 시집이 있으면 A, B 양 끝에 꽂아 놓고 소설이 4권이지.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할까? 여기 안에 A, B, C, D를 이제 배열을 하는 거네.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소설을 배열하자. 소설. 요 서로 다른 4개를 4개 중에 4개 선택해서 배열하니까 4p4 즉 4팩이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렇죠. A, B가 꼭 이렇게 있을 필요 없잖아. BA도 되니까. 그래서 위치 변경 곱하기 2팩토리알 해서 24 곱하기 2 해서 총 4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소설책 4권이 모두 이웃하래. 자, 모두 이웃하는 거 뭐래? 묶어라. 자, 묶어라. 소설 4개 다 묶는 거야. 자, 시집 2권도 모두 이웃하래. 그럼 이것도 시집 2권도 묶어라. 자, 소설 묶어서 소설 A, B, C, D 이렇게 있고 시집 묶어서 A, B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럼 결국엔 2개인 거지. 요 뭉뚱거리 하나, 요 뭉뚱거리 하나인 거잖아. 서로 다른 2개 배열하는 거지. 2개 배열하면 2팩토리알이 되는 거지. 2p 팩토리알.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게 서로 위치 변경이 가능하잖아. 소설끼리의 위치 변경, 그 다음에 시끼리 위치 변경이니까 요게 4팩토리알, 그 다음에 2팩토리알을 또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2 곱하기 24 곱하기 2. 그래서 얼마야? 총 96가지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에 어려우면은 계속 접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자, 이제 각 생각 키우기 한번 보자. 자, 20명의 학생 중에서 학급 대표 1명, 학급 부대표 1명, 총무 1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두 학생의 방법으로 각각 구하고 비교를 해보재. 자, 서연이는 자 20명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선출하는 순열로 계산하면 돼. 왜냐면은 이거는 3명 그냥 뽑는 게 아니잖아. 3명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학급 대표 먼저 뽑고 부대표 뽑고 총무 뽑는 거니까 이거는 순열 개념인 거야. 순열 개념인 거지. 그래서 20명 중에 3명을 순열의 수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연이의 방법은 20p3으로 푼 거야. 그래서 20 곱하기 19 곱하기 18로 문제를 푼 거죠. 근데 우진이는 자 대표 1명을 먼저 선출한 경우의 수와 나머지 19명 중에서 부대표와 총무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따로따로 계산을 해본 거야. 그럼 대표 1명 뽑는 거는 20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20p1로 쓰면 되겠지. 그럼 남는 19명 중에서 또 부대표랑 총무 뽑아야 되니까 19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19p2.
근데 이것도 똑같아. 20p1도 20 곱하기 20 팩토리얼을 19 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 20이거든.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해서 결국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진이나 서연이나 다 맞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푼 거고, 이제 어떤 역할이 있는 걸 뽑을 때는 순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열 공부를 좀 했는데요. 자, 처음에 순열의 수의 개념이 뭔지. 자, 순열은 n개 중에 npr을 구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열의 수를 공식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공식도 세웠지만 두 번째 공식을 세우기 위해서 계승 공부를 했죠. 계승.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쭈루루 곱하는 거고, 이때 npr을 n-r팩분의 n팩 이렇게 공식으로 풀 수 있다. 이 사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좀 다양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